2021년 8월 2일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수변의 전략입니다. 자, 7월 말일날 전일이죠. 7월 30날 금요일날 전 거래일에서 시장이 좀 약세로 좀 끝났을 때에서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급락은 없다. 급락은 없는데 급등도 없다. 좀 박스권이 좀 지루하게 할 거다. 요런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어쨌든 8월 첫날 장중에 좀 잠깐 흔들리기는 했어요. 보면은 여기 잠깐 흔들렸죠. 흔들리면서 지수가 3200을 살짝 이탈했었습니다. 3194까지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니까 몇몇 사람들은 시장 급락하는 줄 알고 아주 놀래 자빠지는 사람이 몇 명 보였었어. 3200 깨졌다고 그냥 무슨 뭐 지수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뭐 현금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사람도 아까 몇 명 봤는데, 현금은 무슨 현금화야.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조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금요일 대비 반등이냐 아니면은 이제 더 크게 빠지고 있느냐. 근데 원래 오늘 같은 흐름이면은 반등을 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도대체 여러분의 계좌가 뭐로 꾸려져 있길래 오늘 왜 더 빠지지? 테마주도 고점에 있는 것들, 뭐 남북경협주 다 고점에 물려있나? 잠깐 그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정상적으로 코스닥도 코스피도 반등을 줬기 때문에, 그쵸? 반등을 줬기 때문에, 이거 왜 안 먹혀? 00001.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반등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지난주 금요일보다는 오늘이 체감이 조금 더 좋아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면 8월 첫날에 어쨌든 소폭 반등으로 끝났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정도는 들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물론 좀 욕심이었죠. 이렇게 들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미 이걸 들어줄 생각이 있었다면 지난주 금요일날 벌써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에 안 들어줬다는 얘기는 이 세력들은 열심히 여러분들을 눌러놓고 아주 그냥 오징어처럼 짭으로 만들어갖고, 그쵸? 아주 말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징어를 말려가지고 그 수분을 다 빼듯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까지 그냥 다 말려버리려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양봉이 나왔어야 되는데 금요일날에 안 나왔다는 얘기는 이 흐름이 정상적인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 흐름 선물지수가 좀 좋은데, 미국이 오늘 좀 강세로 마감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 양봉이 나오겠죠. 그래서 양봉의 크기와 강도에 따라서 종목의 그 강세나 흐름들이 좀 결정이 좀 지어질 텐데, 어쨌든 간에 저는 시장을 폭락장으로 8월장을 보지 않습니다. 박스권장으로 보고 있고요. 박스권장은 뭐니 해도 개별주 매매가 그래도 잘 이루어져요. 근데 아직까지는 개별주의 흐름들이 눈치만 보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첫날은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런 날이고, 이제 슬슬 종목들의 반등세를 좀 보면서 가야 되는 이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3200 지지와 3116의 그 박스권의 시장으로 보시면서 내일은 그러니까 이번 주라 생각하세요. 내일부터 해서 이번 주에 언제 3250을 안착을 할 것인지, 두 번째는 3290을 언제 탈환을 돌파가 될 것인지, 요 두 가지가 좀 나와야, 그래야 시장에 있는 종목들도 흐름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일 거고 그럴 텐데, 뭐 얘기가 길어지면 길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미국의 지금 부채 한도가 지금 넘어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부채 한도에 대해서 협상하는 부분들, 안 그러면 이제 디폴트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슈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의 그 사면 얘기가 솔솔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8월 13일 날에 사면이 아니고 그 가석방이 유력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되면은 되는 거에 따른 이제 주가 흐름이 나올 거고,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또 주가 흐름이 나올 텐데, 어쨌든 그런 이슈도 지금 장중에 있고, 그리고 미국도 인프라가 또 이번에 얼마죠? 1300 몇 조였더라?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1383조에 대한 역대급 인프라 법안이 의회 통과가 임박했다라는 기사가 장중에 또 나와주면서, 그리고 나서 유럽 선물하고 미국 선물이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의심할 여지는 없죠. 걔네들이 그렇게 해서 하겠다라 그러면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빠질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시장이 넘어갈 것인지 박스권을 가다두면서
개별주 매매장이 될 것인지 이번 주 흐름을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시나리오 내에서도 글쎄 급락은 쉽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이런 급락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되려면 삼성전기가 하한가를 가야 되고 LG화학이 하한가를 가야 돼요. 이거 박살나야 돼 이거. 근데 LG화학 지금 하한가가 박살나나요? 거꾸로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업종의 대표주인 포스코가 급락을 합니까? 급락 안 나오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업종의 대표주 대형주들 쟤네들 많이 올라간 애들입니다. 많이 안 올라간 애들 아니에요. 작년도서부터 해서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고 삼성전기도 주봉월봉 한번 봐봐요. 바닥에서 2020년도서부터 많이 올라갔어요. 10만원도 안 했던 종목이 22만원 가고 20만원인 상황입니다. 시장이 하락장으로 바뀔 거면 이거 하한가 가야 돼. 빨리 급락해갖고 지수도 급락하고 종목도 급락하고 그래야 되는데 떨어지지를 않아요. 다른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LG화학이라든지 삼성전기,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그냥 시장이 급락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냥 보는 종목들인데 쟤네들 급락 안 나오면 시장 급락 안 나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 시장 급락할까봐 지금 많이들 겁을 내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계속 며칠 동안에 이제 하방 경직을 주고 나서 개별주의 움직임들이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삼성전기 같은 애들은 뭐 천천히 원래 움직이는 애들이지만 개별주들은 삼성전기보다 속도가 3배, 4배가 더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의 움직임 좀 나오려면 한 며칠 정도 좀 두고 봐야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지수 밴드 전략을 3200 지지 요거를 좀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대형주 2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남해화학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지난주 수요일날 한번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죠. 떠있는 상태에서는 좀 애매하고 조정받으면 괜찮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좀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가 우리나라가 이제 매년 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하죠. 그쵸? 하는데 이게 예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한다고 하니까 북한에서 김여정 북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해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좀 얘기를 좀 세게 했나봐요. 김여정 부부장이 훈련 시행이 신뢰 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 순회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 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르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흔들렸는데 뭐 매년 하는 거고 뭐 늘상 하던 훈련이라 굳이 적어가지고 이게 주가가 이렇게 꾹 하고 떨어질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오히려 흔들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흔들잖아요. 어차피 이번에 나오는 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중단 요구, 요 얘기는 또 며칠 지나면 또 사라져요. 왜냐면 북한 애들도 알거든. 왜 지네들도 하거든, 훈련을. 자기네들도 하면서. 그러니까 요 훈련 얘기가 또 넘어가면 그러면 또 주가는 또 다시 바닥에서 또 다시 올라가기도 마련이니까 만약에 다시 이쪽으로 있잖아요. 1,500원, 1,100원, 만원짜리 이쪽으로 만약에 조정받으면 남해화학은 제가 볼 때는 주워 담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정받으면 싸게 사세요. 추천주로 드리는 건 아니고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이니까 분석만 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자, SK하이닉스. 자, 7월 반도체 수출 역대 최고치 기록했다라는 기사가 어제 일요일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제 7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9.6% 증가한 554억 4천만 달러로 약 우리나라 돈으로는 63조 8,600억 정도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무역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56년 이래로 65년 만에 최대 규모, 그러니까 그냥 최대란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뭐 품목별로는 모두가 증가를 했고 그 중에 13개 품목은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을 했고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같은 경우는 39.6%가 증가한 110억 달러로 수출을 했는데 7월 기준으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었던 2018년도를 넘어가지고 역대 1위이며 신규 CPU 출시 및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서버 증설로 인한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수출 호조세를 이끌면서 어마어마한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그럼 역대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수출액을 지금 기록을 했고 반도체도 그렇게 호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반도체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죽 쓰고 있었지 뭐하고 있었나, 그쵸? 계속 하이닉스도 계속 빠졌고, 근데 오늘 그런 기사, 역대 최대 2018년도에 그 황금 사이클을 넘는 어마어마한 그게 왔다라 그러는데 선방영이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이때 황금 사이클이 온다 그래갖고 이게 주가가 막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가고 또 조정받고도 이거 황금 사이클 끝난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다, 아직도 시작이다 해갖고 그때 여기도 또 움직인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계속 반도체 수출 호황 예상 때문에 계속 올라왔던 부분들인데 지금 조정만 받고 있죠. 제가 이걸 가지고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래 조정받을 수 있지. 근데 얘가 조정을 받으면 다른 놈들이 움직여주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닥 그렇게 마음에 들게 움직여주는 쪽이 아직은 없어요. 반도체 섹터에서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실적은 사상 최고치고 되게 좋아요. 좋은데 많이 못 갔다라는 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속상할 텐데 빠지면 또 올라갑니다.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빠지면 올라가서 만약에 하이닉스를 공략을 하거나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이 올라가서 그런 건데 봐봐요, 많이 올라갔잖아요. 얘가 만약에 10만원까지 빠져있는 상황이라면 강하게 올라갔겠지. 그렇죠?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 강하게 올라갔겠죠. 어쨌든 오늘 바닥을 어느 정도 들어주는 양봉이 나왔고, 오늘 그 이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기관하고 연기금에서 좀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오늘. 그러면 당분간 여기서 12만원에서 12만 5천원 정도 박스권 정도의 흐름은 나와주겠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어느 정도 들어주는 흐름들은 나올 수는 있다. 그래서 박스권 흐름을 얘의 역할은 폭등이 아닙니다. 이게 폭등하면 참 좋겠지만 얘의 역할은 그냥 여기서 더 이상 안 빠져주고 분위기만 잡아주면 돼요. 뭐의 분위기? IT의 분위기를 더 이상 이제 하이닉스도 빠지진 않을 거다라는 분위기만 잡아주게 되면 IT 중소형주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흐름이 오늘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요거로 인한 오히려 IT 부품주들의 흐름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하이닉스 꼭 하면 안 되나요? 뭐 안 될 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들어가서 여기 손절 잡으면 되지. 뭐 11만 3천원 깨지면 나는 버려야지 하는 사람들은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저 같으면 이거 들어가느니 IT 부품주들 가벼운 애들 많잖아요. 그런 애들 하는 게 훨씬 더 가벼우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그런 오늘 이슈가 있었다. 수출 역대 최대 65년 만에 최대 어마어마한 실적을 달성을, 수출량을 달성을 하는 반도체였다. 이 얘기 전해드렸고요. 자, 세 번째 오늘의 테마주 두 개 분석을 해드릴 텐데, 자, 네페스하고 고영입니다. 자, 얘네들도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결부시켜갖고 한번 보자고요. 네페스도 꽤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못지 않아요. 못지 않은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무거우니까 81조짜리 종목이고, 그에 비하면 네페스는 시가총액이 8천억밖에 되지를 않으니 지수가 폭등을 하면,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내일 만약에 폭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애들이 유리합니다. 지수 폭등시키려면 누구 좋게 하려고. 그러니까 대형주들 급등시켜 놓고 지수만 올려놓고 개인들은 손가락 빨게 만들어 놓으면서 지수 급등주 해가지고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나 뭐 이렇게 무거운 애들을 올리겠죠. 근데 세력들의 생각은 그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세력들의 생각은 아주 그냥 징그럽게 이 박스권을 만들어 놓으면서 매매적인 관점에 있는 잡주들이 움직일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네페스는 잡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 장세를 만들 것 같은데, 어쨌든 하이닉스보다는 얘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페스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65년 만에 그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최고로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 그동안 빠졌잖아요. 그동안 빠졌으니까 이제 저점을 찍고 여기에서 뭐 4만원 정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폭이 좀 짧긴 하지만 어쨌든 지수가 뭐 3,400으로 뭐 가지 않는 이상은 얘도 뭐 이렇게 급등할 일은 없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뭐 4만원. 근데 내일에서 또 틀려질 수 있어요. 내일 또 지수가 또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면 또 네페스가 또 발동이 걸려가지고 4만원이 아니고 42,000원으로 튀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빠 보이지는 않다는 얘기인데,
아직 수급이 그렇게 뭐 거래량도 아직 그닥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바닥에서 천냥봉이 떴다는 거 나쁘지 않은 징조에서 하이닉스보다는 얘가 좀 더 나은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제 고영인데 고영도 이제 반도체 장비거든요. 네페스와 똑같이. 근데 얘는 오늘 좀 급등이 나왔죠.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네, 그쵸? 많이 샀고 얘도 바닥 종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네페스가 조만간 좀 따라가야 될 텐데 어쨌든 이건 지금 오늘 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장중에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또 차는 좀 그렇고, 조정받으면은 매매적인 관점으로 뭐 24,000원 깨지면 손절하겠다는 생각으로 조정받으면 공략하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뭐 팔 필요 있나? 혹시나 뭐 이걸 3만원에 물렸다 버텨야죠. 뭐 외국인들 믿고 외국인들 사주니까 버티면 되는 거고, 만약에 28,000원대 물렸다 수익 나면 팔면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25,000원에 물려 있었는데 지금 수익으로 바뀌었다, 좀 팔아야죠. 그렇게 해서 매매적인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고영이 31,000원을 돌파해서 이쪽으로 올라간다, 그럼 얘만 가지 않고 다른 IT 부품주로 순환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차라리 고영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 뭐 네페스를 공략을 하든 하이닉스를 공략을 하든 그 외에 다른 IT 부품주들, 반도체 장비주들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의미적으로 오늘 반도체 부품주의 흐름들이 얘 말고도 꽤 그래도 오늘 IT 섹터들이 흐름들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초강세는 아니었어요. 초강세는 아니었고 대부분 2% 3%대 하반 경직을 보여줬는데 뭐 흐름들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정도. 그러니까 좀 내일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이 중요합니다. 내일 어느 섹터가 어느 쪽이 좀 강하게 움직일지 뭐 그 정도. 오늘은 월요일은 그냥 그 정도의 그 눈치 보기 시장이었다 정도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80.5.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늘 하락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전일날 빠졌던 거 어느 정도 들어주는 흐름들. 약간 조금 억울하긴 하죠. 미국 시장 빠지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열심히 흔들어 놓고 별로 올라가지도 않고 조금 억울하기는 한데 빠진 것보단 낫죠. 자, 다음은 매수 포인트는 75점 미. 왜냐면은 내일 한 번 더 확인을 더 필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한 번 더 올라와 줘야 돼요. 그래야 매수 포인트가 85점이라든지 좀 더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는데, 지금은 만약에 내일 이렇게 음봉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오늘 저점인 줄 알고 들어왔던 사람들은 아주 된통 뒤통수 아주 그냥 세게 두드러 맞는 정도의 느낌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건 예상하지는 않아요. 오늘 미국 시장이 뭐 박살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시장 혼자 이렇게 빠질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오늘은 섹터로는 물론 이제 남북 경협주들 조정 한 번 더 받으면 사실 그쪽을 공략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빠졌으니까 그쪽 말고 반도체 부품주 있죠. 오늘 흐름들이 반도체 섹터들이 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뭐 네페스, 고영뿐만 아니라 그 외에 IT 부품주들도 오늘 흐름들이 다 양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섹터들을 한번 잘 보시라고 이쪽에 반도체 부품주 오늘 흐름들 80점 우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수였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시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